지금부터 지금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혼재된 정보 너무 헷갈리니까 보시지 마시고 저희가 딱 양도세 관련해서 꿀팁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만 챙겨보셔도 아마 혜택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무사님 그러면 집할 분들 이 시점 기준으로 네네. 꼭 알아야 하는 절세 팁. 아까 그 5억을 4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네네. 어떤 것들일까요? 그냥 나한테 연락해 이런 거 아니죠? 네. 네, 뭐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사실 아까 같이 이제 절세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네. 사실 많이 파는 사람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를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을 하면서 파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구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세금을 줄이는 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네. 본인이 뭐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아시는 어렵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알죠. 그걸 모르는 걸 찾아내는 게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짜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오늘 제가 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라는 말이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또 양도세 달인인 안순환 대표님의 뭐 수제자로 네. 소개가 됐는데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내가 팔아야 된다면 꼭 전문가 3명한테 물어보고 팔아라. 심지어 세 명. 3명이네요. 네, 세 명.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게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을 먼저 파느냐 이런 네. 거에 따라서도 또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다르죠. 네, 다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정세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 있고 그 아닌 주택이 있으면 아닌 주택을 먼저 팔고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걸 비과세 받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파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정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하나는 임대로 돌려서 네. 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아예 시켜버리면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꿀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까 이상원 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뭐 면적 요건이 되고 또 가액 요건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시고 네. 그러고 이제 내가 다른 주택을 처분을 하시면 또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여러 그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고 이번 안 그래도 저희 그 세무법인 다솔에서 네. 다솔. 네. 네. 다솔 본점에서 그 기해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또 납세자분들을 네. 위해서 어. 해야 할 일 11가지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11가지 야. 또 내가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 점검해야 하는 일 11가지를 지금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통해서 이야. 지금 납세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총 33가지만 총 좀 33가지죠. 많지만. 네, 많지만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꼭 네. 현장에서 제가 상담을 하거나 네. 또 이제 뭐 컨설팅을 하는 도중에 정말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 몇 가지를 네. 꼭 여기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팁이 네. 될 수도 있고 알려주세요. 안내죠. 네, 네, 네. 지금 같은 이제 다주택자 이 중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지금 첫 번째 그 팁은 주의해야 될 첫 번째 팁은 뭐냐면 형식적인 세대 분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형식적으로 절대 세대 분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자녀분들이랑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주택으로 그냥 전입 신고만 따로 해놨다라고 네네. 해서 나는 이제 자녀 명의의 주택과 내 주택은 같은 세대의 주택이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전입 신고만 따로 해놓으면 따로 우린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했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면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를 하면 안 되고 이게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예요. 그 세대 개념은 내가 동일하게 거주를 하면서 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를 해놓고 네. 나는 이번에 이제 1주택이니까 팔았다가 실제 실제 따님이랑 같이 살고 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나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야 라고 신고했다가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네. 몇백만 원만 내고 끝나는 게 네. 5억이라는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어요. 어. 정말로 이런 경우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형식적인 세대 분리 네.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네.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꼭 주의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거긴 해당 네. 안 되지 않나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처분하시기 전에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텔을 내가 주택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피스텔이니까. 네, 그래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주거용이냐? 네.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건 있으면? 주거로 간주가 됩니까? 네, 주택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채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처분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오피스텔이 있었던 거죠. 그럼 다주택자로 두들겨 맞겠군요. 네, 그러면 엄청난 또 세금 폭탄이 나와요. 네. 그래서 반드시 또 이분들이 왜 사고가 나냐면 네. 이렇게 내가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면서 중개사분들이나 주위분들이 네. 전입 신고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많아요 네, 요즘에. 그쵸. 네. 또 여기 거주하시지만 월세 세액공제 못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거 뭐 이렇게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한. 왜냐면 이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형식적으로 등록을 난 안 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사고가 많이 나요. 네, 정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실질이 중요합니다. 괜한 꼼수를 부리지 마라. 네, 괜한 꼼수를 부리지 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리 정말 멘트 좋다. 네, 괜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네네. 실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꿀팁이다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네. 당연히 이건 간단한 거예요. 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공동으로 소유를 하거나 분산을 좀 소유를 내가 혼자 하지 말고 배우자 또 이런 자금 출처가 있는 자녀 명의를요? 명의로 네.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한 해에 여러 주택과 부동산을 처분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나눠서. 해를 달리해서 처분하는 이런 건 간단한 팁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또 이제 꼭 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과세. 알면서 파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나는 팔고 싶지 않지만 네.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근데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법에서는 중과세 배제 규정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 두 케이스가 뭐냐면 네. 이 서울 내에서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경우에 네. 현금 청산 대상자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 시기가 언제냐, 입주 네, 시기가 언제냐 네. 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청산을 네. 받으시는 잘하시네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현금 청산을 받으시는 네, 분들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죠. 아 진짜요? 네, 당연하죠. 현금 청산도. 깜짝 현금 놀랐어요. 청산 받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 대상 아니에요 지금? 아니. 너무 크게 네, 놀랐는데 그렇죠. 지금? 이분들도 다주택 중과 그 제외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주택과 이 현금 청산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현금 청산도 대상이고 네. 그 입주권도 대상이죠. 그것도 집으로 보는 거죠. 네,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포함이 되는 되죠. 거고. 근데 하지만 입주권을 팔 때는 중과 대상은 안 아니, 그러니까 그걸 팔 때는 중고 대상이 아니지만 아닌데, 다른 집을 팔 팔 때 때는 입주권은 집으로 이제 네, 또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죠. 헷갈려 너무 어려워. 맞아.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네. 내가 수용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요즘에 이런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개발, 하면서 재개발, 수용당 재건축. 네. 수용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토지 위에 네.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도 수용이 내가 강제로 수용이 당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내야 돼요? 되는데 이분들도 중과세 대상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일산에 지금 장항지구가 지금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쪽 위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수용이 되지만 거기 뭐죠? GTX 때문인가요? 그렇죠. 뭐 이제 주거 단지랑 이런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수용이 개시되고 있는데 강제로 이제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는데 주택이 있으면 거기가 또 이게 다주택 중과 규정에 걸려요. 황당하겠다. 네. 그럼 나는 그냥 수용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상담을? 여러 가지 사전에 뭐 저희가 주택 부분을 증여를 한다거나 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된다고 해서 좋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세금 경우에 상담을 자기가 받아야 그 세금 폭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해봐라. 네. 이거 다주택자들의 절세 팁, 꿀팁 정말 좀 네. 정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양도세에서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이제 오랫동안 집을 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증빙이 되면은 네. 확 줄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혜택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혜택이 줄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대로. 기간이 줄은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대 1주택 그 음. 고가주택자분들은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공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까 뭐 10억에 처분하신 분들도 양도 차익이 5억이더라도 네. 결과론적으로 10%도 과세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네. 예, 근데 지금 19년도까지는 그 고가 주택에 대해서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19년도 이후 이제 20년도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거주를 해야 8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일반 일반 공제율이 공제. 30% 공제를 받고. 그 차이가 엄청 커요. 이 80%. 기자님이 그 네. 관련 기사를 쓰셨네. 네. 그렇죠. 우리 기존 근데 이게 80%랑 네. 30% 엄청난 차이예요. 그쵸. 엄청나죠. 네, 세금도 엄청. 이거 받고 안 받고가 천차만별이죠. 이게 거주 요건을 이제 앞으로는 챙겨야 된다는 거죠. 네,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장특공제 좀 잘 받기 위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좀 봐야 될 거? 체크리스트. 뭐 산 날짜와 판 날짜 아. 뭐 중요할 것 같고. 네네. 아,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난 게 그 실무에서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아 하루 이틀만 더 있다 처분하셨으면 그거 되고 안 네, 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어머, 왜 억울하다. 이번에 파셨을까 막 하면서 아이고 왜 그러셨냐고 왜 막 억울해. 사장님 왜 그러셨냐고 막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시기를 내가 계약일 뭐 한 내가 한 뭐 계약을 그때 했으니까 이때 취득한 것 같아. 그러니까 3년이 넘었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헷갈리지 않는 법을 그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오. 네, 원래 이제 취득 시기랑 그 양도 시기가 내가 뭐 잔금을 받고 네. 받은 날과 또 등기 이전이 된 날 둘 중에 빠른 날인데 특수한 거래를 제외하고 저희 다 돈 받고 당연히 등기 이전 넘겨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받는 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잔금일 기준으로 내가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 취득을 하고 그리고 잔금을 내가 받고서 이제 양도를 한 그 기간을 꼭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3년 이상이 돼야 공제를 받으니까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받고 또 이제 3년 이상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받으니까 3년을 채워서 처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이제 장기 보유 그 보유 기간 기산을 잘못해서 또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하루 이틀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는 네. 정말 피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이제 취득일, 잔금일 그런 거 좀 날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쵸. 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3년 이상, 4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이렇게 네, 맞아요. 그 공제율이 또 몇 프로씩 차이 나는데 다르잖아요. 예. 하루 차이로 그러면 되게 뭐 억울할 것 같은데. 률이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죠. 내가 10년 이상 보유했어요 라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9년, 뭐 12개월, 아니 9년 11개월 그러니까 80% 받을 걸 72%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커지죠. 그렇게 떨어지죠. 8% 차이는 그런 걸 어마어마하죠. 잘 알고 있으면은 잔금 날짜를 며칠 늦출 수 네, 있고. 늦출 수도 있는 아, 그러면 그게 되겠네요. 꿀팁이구나 또. 네, 그러니까 여러분 팔기 전에 일단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장 맞습니다. 종료됐네요. 코스피가. 네. 자, 그러면 아까 또 이제 꿀팁 말씀해주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양도세 만약에 자기가 모르고 이렇게 팔려고 봤더니 막 네. 몇 억을 막 내라더라. 네. 아 그럼 이렇게 세금 낼 바엔 그냥 차라리 자녀한테 주고 그 집을 네, 뭐 그렇죠. 증여세로 뭐 퉁친다거나 이런 게 낫지 않겠냐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죠. 왜냐면은 이게 근데 무조건 증여한다라고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 이제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내가 양도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보다 증여했을 때 예상되는 증여세가 네, 깜짝이야. 네, 네. 증여세가 이제 적다면 당연히 이제 증여를 고민해볼 수 선택하는 있는 게 거죠. 네, 고민해볼 수 네. 있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에 굉장히 유용하겠죠. 내가 지금 2주택자인데 네. 일시적 2주택자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뭐 아파트 뭐 한 채 요걸 지금 처분하시고 싶어요. 네. 아파트 한 채 처분하고 싶은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세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세대 분리가 된 자녀가 있다면 네. 이 세대 분리가 된 자녀한테 이 단독주택을 내가 증여를 했을 때 세금 부담이 괜찮다면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세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딱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를 넘기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제 뭐 전체를 넘기면 증여세도 많이 늘어날 테고 맞아요. 그랬을 때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건물이 구분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음. 건물만 증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방법이 네, 건물만 증여를 해버리고 오. 네, 그러면 세대 분리가 됐으니까 네. 건물은 사실 그 평가를 해보면 가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증여 공제 5천만 원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게 되면 이제 빨리 세대 분리를 해버리고 네, 이렇게 처분하는 케이스도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좀 이렇게 검토도 하고 있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도세가 더 유리할지 증여세가 더 유리할지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역시 이 부분 좀 따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지금 양도세 확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뭐 아까 특히 다주택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5가지 정도 꿀팁 꼽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네. 증여세로 돌리는 게 유리한 케이스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혹시 뭐 정말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거 아니면 뭐 지금 상담 그렇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딱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 네. 좀 센 걸로 하나 주시죠. 센 걸로. 네. 사실 전화번호를 줄까요? 아, 괜찮다. 전화번호가 제일 셀 것 같긴 제 하다. 전화번호를 네. 네. 그런 것도 좋고 뭐 안 네. 대표님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아, 오 근데 이거 괜찮나요? 대앱이기 때문에 네. 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양도세 달인으로 생활의 달인이 이제 곧 나오실 네. 건데 막 이래. 죄송하고. 네, 일단 사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사실 그 다주택자에게 중과세가 시행되고 있고 최고세율이 68.2%다 너무 보니까 세. 네, 네. 거의 뭐 진짜 뺏어가는 수준이죠. 네, 그래서 네, 네. 이걸 알고 처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난번 저희가 만났을 때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다주택자분들이 고민하시겠죠. 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내가 양도소득할 나중에 처분할 때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한 2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양도 차익이 적은 뭐 주택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들을 먼저 처분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근데 내가 수도권 지역인데 기준 시가가 6억 이하고 네.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이러면 네. 무조건 지금 빨리 등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주택 3채가 있어요. 근데 뭐 부럽다. 세 채가 있는 사람 뭐 강남뿐만이 아니라 뭐 네. 3주택자라고 했을 때 똘똘한 주택 하나 있잖아요. 하나. 네. 그놈의 가장 똘똘한 주택. 네, 강남에 있는 똘똘한 주택 하나를 끝까지 이제 보유해서 비과세 받으시고 네. 나머지 주택 2개는 이제 선별하셔서 임대주택을 등록하신 다음에 네네. 보유기간에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고 네. 처분하실 때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70%까지 되니까 방금 이상원 기자님이랑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크죠. 그래서 2채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보유하다가 처분하시고 나중에 이 똘똘한 한 채까지 비과세 받으시는 게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이 지금 험난한 다주택자에게 정말 70% 가까이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꿀팁인 거죠. 정말 임대사업자들은 꿀팁입니다. 고려하셔야 네.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네. 지금 얘기해보니까 되게 크네요. 진짜. 그렇죠. 1억이 양도차익이 1억이면 그죠. 2천만 원 대해서만 됩니다. 세금 내는 거냐 아니면 내가 거주하지 않았거나 그걸 뭐 비과세를 못 받으면 다주택자는 1억에 대해서 다 세금 내거나 또는 30%만 받으니까 7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그렇죠. 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세금이 3-4배가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지금 얘기 다 했는데 저 궁금한 게 아까 초반에 네. 지금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는 시점에도 네. 양도 차익 5억 넘게 네. 나는 곳이 많다고 아 그게 이제 궁금하네요. 저만 궁금한가요? 아니 뭐 네. 올해 보유하신 분들 지금 서울은 네. 지금 17년도부터 해서 작년까지 폭등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도 자꾸 부동산이 오르냐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정부에서 이런 투기 지역과 네네네. 투기 가열지구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투자하면 그러니까. 대박 나겠구나 이게 알려준 꼴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그쪽 부분들이 다 대부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대폭 상승했죠. 맞아요. 네, 강남 같은 경우는 불과 몇 개월 만에 1, 2, 3억이 뭐 5억 뭐 이렇게 상승한 게 있어서 저도 뭐 상담을 하면서도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부럽고. 그러니까 지금 저 요즘 네. 집 보러 다니고 이사를 일부러 안 가면서 사시는 건가요? 근데? 못 사는 거죠. 집 보러 다니는데
불과 2년 전에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확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 그럴 줄 알았으면 다른- 정말 빚내서라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알려줬었잖아요. 빚내서라도 집 사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항상 이렇게 뒷북이지만 여러분은 뒷북을 근데 치시지 빚내서 말라고. 샀지만 네. 양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역을 잠깐 그 어디 지역이십니까? 그 비밀로 할게요. 아, 비밀. 그렇죠. 양도 차이가 없는 지역. 되게 매력- 똥손으로 서울에서 언제 처분하신 거예요? 서울 아닙니다. 서울 아니야? 아, 네, 네, 서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도세, 자 5억 양도세를 4천만 원으로 줄인 이 신의 손들의 꿀팁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히 똑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금을 줄이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똑한 꿀팁 가지고 저희도 다 같이 좀 부자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귀등돈을 좀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소감,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요? 아, 네. 아닙니다. 네.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아, 네. 좀 간단하게 자연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저보다. 그러니까. 1부보다. 네. 네. 마지막 지금 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정부에서 그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 중과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도 역대급으로 지금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업에서 이런 고객분들과 많은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하면서 이게 사고가 터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억울하신 분들도 정말 많고 뭐 정말 이게 세금이 내가 비과세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주택 중과를 맞아버리면 정말 뭐 한 충격이죠. 몇백 배가 증가해요. 몇백 배죠. 지금 네. 강남에서는 몇백 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꼭 이 주택을 처분하시기 전에 네. 꼭 정말 전문가 상담 꼭 받으세요. 음.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중개사님 통해서 들은 정보 너무 그리고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본인은 이미 비과세, 본인은 이미 나는 비과세라고 판단을 하시고서 그냥 덜컥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만큼은 또 이 지금 뭐 깃든돈을 들으신 분들만큼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 팔기 전에 네. 반드시 상담 받고 이제 처분을 하셔라 라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팔기 전. 네, 팔기 전이 포인트예요. 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무법인 다솔 홈페이지 가시면 그 네, 그럼요. 33가지 뭐 뽑아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이제 보시고 또 상담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네. 뭐 꼭 전화 연락드리고 그러니까요. 방문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텍스워치에 메시지 주시면 네. 제가 전화번호를 그냥 그냥 올려드릴게요. 줘버릴게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리플 남겨주시면 네, 바로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리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하나도 네. 모르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네. 성심성의껏 꼭 상담 특별 도와드리도록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 양도세 절약하는 꿀팁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